여몽은 노숙의 대전략, 즉 3분지계를 뒤엎고 형주를 취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손찬희 형은 여몽이 왜 대전략을 갈아엎었는지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지난 여몽 서사편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본편입니다. 이걸 따로 뺀 이유는 구독자분 중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이 계세요. 인스타 메시지로 여몽 언제 올라오냐고 몇 개월 전부터 물으시기도 했고, 왜 여몽이 대전략을 갈아엎었냐 메시지로는 간단하게 답변해 드렸지만, 그래서 이걸 여몽 서사에 끼워 넣으려다가 별도로 좀 자세히 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의 3분지계는 유비한테 형주를 대여하고 이주를 취하게 하여 강대국 위나라에 대항하자는 사실상 큰 맥락으로는 제갈량의 3분지계와 동일합니다. 합종 연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시대 소진과 장의가 주창한 외교 전략인데, 참고로 소진과 장의의 스승이라는 귀곡자, 물론 신빙성은 낮습니다. 귀곡자라는 인물이 워낙 신비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귀곡자를 줄줄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귀곡자를 좋아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봐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귀곡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건이라 하죠. 아무튼 귀곡자의 제자라는 소진과 장의가 각각 무슨 전략을 설파했냐면, 소진 같은 경우에는 제, 연, 초, 그리고 삼진이라 그러죠. 즉 조, 한, 위, 이 약소국들이 동맹을 맺어 강대국인 진나라에 대항해야 된다. 반대로 연행책은 장의가 설파했는데, 강대국 진나라 입장에서 이 소국들 중 조를 회유하여 한을 조지고 연, 제와 연합하여 위를 공격한다. 일종의 원교 근공이면서 일부 소국을 지원하여 이득을 취하고 동맹을 와해시킨다. 바로 연행책입니다. 제갈량이나 노숙의 3분지계는 합종책이면서 현대 국제정치학 관점에서는 균형, 즉 밸런싱으로 볼 수 있고요. 오나라가 위나라와 손을 잡고 형주를 취한 건 연행이면서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편승, 즉 밴드웨거닝이라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밴드웨거닝의 모범 국가입니다. 보통 편승을 한다 해도 소국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안보와 경제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반면에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상의 이점, 즉 베이징이랑 거리상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 우리죠. 물론 이것도 며칠 뒤에 미국 대통령 바뀌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몽이 왜 편승을 택했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상대적인 소국이면서도 편승에서 더 얻을 게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현대 국제관계와 당시 국제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요. 현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공존을 가치로 하죠. 세계 통일을 하겠다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성도 없고요. 다만 당시 고대 국가들은 천하 통일이 즉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불구대천의 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등지가 오나라의 동맹 회복 사신으로 가서 얘기가 잘 되니까 송건이, 야 우리 위나라 같이 조지고 나면 천하를 양분해서 다스려도 좋지 않겠냐. 등지가, 에이 하늘 아래 두 임금이 있을 수 있냐, 그땐 또 싸워야지. 그러니까 송건이 솔직한 놈이군 하면서 등지를 좋아했다 하죠. 이렇게 합종과 연행의 최종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 더 나아가 통일이에요. 즉 소국 입장에서 이 두 전략의 공통적인 1차 목표는 강대국으로부터의 세력의 전이입니다. 이 합종과 연행을 소국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강대국을 약화시키고 그 파이를 동맹보다 내가 더 많이 먹자, 이게 합종의 숨은 뜻이고, 일단 약한 놈 하나를 강대국이랑 같이 조지고 그 파이를 강대국보다 내가 더 많이 먹자, 그래서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세력의 전이를 노리자, 이게 연행의 속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노숙의 3분지계와 여몽의 대전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촉과 오는 동맹, 즉 합종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동맹 일원인 소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동맹국의 급부상입니다. 동맹 내에서 내가 이득을 덜 취하는 건 곧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당시 상황을 보자면 유비는 환중항에 오르고 옥량주 점령을 기획하고 있었죠. 관우도 북진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관서 및 관중을 점령하고 관우의 북진이 성공한다면 오나라는 가장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건이 물론 동맹을 유지하면서 서주를 취할까 고민한 적도 있죠. 서주는 이미 조조가 망쳐놓은 산업 인프라가 후대 당나라 때 겨우 회복됩니다. 그러니 여몽이 바로 얘기하죠. 서주는 위나라도 별로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가 넘어가면 점령은 쉽겠지만 그대로 장강을 뒤에 두는 배수진이 되고 7, 8만 명으로도 막기 쉽지 않다. 형주를 도모하는 게 상책이다. 참고로 송건이 합비는 막 두들겼어도 수충 공략에는 미온적이었거든요. 합비는 자신의 수도를 겨냥하는 적의 전초기지나 다름없으니 그런 거고, 수춘까지 들어가면 위나라의 최정예 본대와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수춘 공략이 성공했을 때 비상할 그 제갈각을 견제하면서도 그 수춘은 위나라가 잃는다면 무조건 전병력을 동원해서 되찾아야 하는 땅이죠. 오나라가 위나라의 대병을 상대한다면 그 반사의 이익은 촉이 가져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송건이 결과적으로 잘 본 거예요. 송건 사후에 손준이 제갈탄의 날을 지원했다가 대실패하죠. 사마소가 대병을 일으켜 토벌했기 때문입니다. 즉 촉의 북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형주 공략이었다. 반대로 이미 오나라가 형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촉을 취해서 천하를 이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촉의 양주 공략을 장려했겠죠. 형주는 유비에게도 송건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유비가 형주를 잃고 배도 많지 않은데 무리하게 자기로 출병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두의 북진 성공 여부는 그 여몽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했으면 그림이 더 좋아요. 오나라는 형주를 치면서 위나라에 침범을 했지만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 하죠. 그 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관우가 성공해서 촉과 위가 계속 열전을 치른다면 가장 이득 보는 건 오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촉과 오는 달랐습니다. 촉은 한왕실의 충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나라였고 오는 딱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실리에 따라 위나라랑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오나라가 형주를 털었다 해서 촉과 위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촉과 위의 열전으로 두 국가는 계속 약화될 것이고 오나라는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인 세력 전이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에서 관우의 통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우가 털려버렸죠. 그래서 유비가 형주를 되찾으러 대병을 끌고 온다고 하자 그 송건이 당황하고 급하게 해번병 창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이 전략을 주도한 여몽이 죽고 없었습니다. 대신 여몽을 꿰뚫어 보던 육손이 있었죠. 실제로 송건이 육손한테 주유와 노숙, 여몽을 평한 게 있습니다. 주유는 조조를 무찌른 영웅이다. 특히 노숙과 여몽을 비교한 게 포인트인데 그 노숙에 대해서는 노숙이 송건을 처음 보자마자 제왕이 되라 하면서 이것저것 설파하니까 꼰대 장소가 아니 이런 어린 놈이 불충하게 제왕제왕거리냐. 그러니 송건이 나는 한왕실을 섬길 뿐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송건은 기분이 좋았나봐요. 이걸 노숙이 첫째 잘한 것 그것도 통쾌한 얘기였다.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 모두가 항복하자 했지만 노숙 혼자 안된다 하면서 급하게 주유를 불러들여 여론을 뒤집었다. 이게 두 번째 잘한 거다.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유비한테 형주를 빌려준 거다. 그래도 이 잘못 하나가 앞서 잘한 두 가지를 상쇄하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비가 형주되어 그 도장 찍으러 송건을 직접 방문했을 때 여범이랑 주유가 송건한테 유비를 그 오군에 억류시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송건이 그냥 보내줬어요. 이 대화를 보면 아마 노숙이 간했을 겁니다. 그 여몽을 평한 걸 보면 어릴 때는 무식쟁이였는데 장성에서 학식이 주유다음이라 할 만하다. 다만 말 빠른 주유한테 못 미쳤다. 관우에 대항하는 방법은 노숙이 여몽에 미치지 못했다. 노숙은 관우가 적수의 깜냥이 아니다 했는데 이건 노숙이 허풍 떤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조질려다가 참았다. 참고로 노숙도 할 말이 있습니다. 관우는 적수가 아니다 한 건 관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큰 적, 즉 위나라를 우선으로 쳐야 된다. 그리고 노숙이 항상 촉에 온화하게만 대했던 건 아니에요. 형주 대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노숙이 보증을 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송건이 노숙을 도모할 계책이 없어서 허풍치는 거라 깎아내리는 거예요. 보증을 선 노숙 입장에서 유비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노숙이 허우대가 크고 활쏘기 이런 걸 잘했다 되어 있죠. 사로잡힐 위험이 있는데도 관우를 독대하면서까지 큰소리치고 나옵니다. 관우 밑에 놈이 끼어드니까 관우도 어허이 제재시키면서 저런 놈이 나란 일을 어떻게 알겠냐 마음 푸셔 하면서 한수 접어요. 그리고 괄목상대 일화에서 여몽이 노숙에게 몇 가지 계책을 주었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상당한 강경책들이었을 겁니다. 노숙이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냐 하면서 감탄하였고 그 계책을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되어 있죠. 이게 새어나가서 관우의 귀에 들어갔다면 후일 여몽의 형주도모 작전은 실패했을 거예요. 이 계책들이 당시 노숙과 여몽의 대화를 봤을 때 강경책임은 분명하고 노숙 사후 여몽의 전략을 봤을 때 어떤 계책들인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이 계책들을 제가 추측해 보자면 최소 3가지는 다음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첫째, 형주의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 이 소요 사태라 함은 모반 또는 방화 뭐 이런 겁니다. 강릉의 화재 사건 배후가 여몽인 게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강릉의 화재로 인해 군량이 모자라서 관우가 상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송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명분으로 관우를 쳐버려요. 세작을 풀어 방화를 하고 군량을 태우면 촉당에서의 보급은 너무 머니까 관우는 분명 상관고를 건드릴 것이다. 마치 이걸 알고 있었다는 듯 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겉으로 표면적인 화친을 유지한다.
이건 말 그대로 관우를 방심하게 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우가 대위 군사 행동을 할 때 그 틈을 타 형주를 접수한다. 이렇게 얻은 형주를 송건은 직할령으로 삼고 나중에 여기서 제위에도 오르죠. 그 직할령으로 삼았다는 게 세수도 호족들 안 끼고 직접 거두어 드립니다. 당시 임상현의 문서를 보면 소정리 이런 처음 보는 관우가 등장하는데, 리로 끝나면 보통 군이나 현의 말단 관리죠. 얘들이 지방 향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성씨들이 막 포진되어 있고 그래요. 이렇게 형주에서 세력을 강화시킨 송건은 나중에 건업으로 복귀해서 대오족 사냥을 하니 이궁지정인 것이죠. 여몽의 계책으로 얻은 형주가 사실 이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연이 충분히 양본을 토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두 번째 조중출병에서 그 조중만 토벌하고 바로 옆에 번성은 치지도 못해요. 그 위서에도 주연이 조중을 약탈해갔다, 즉 약탈 정도로만 나옵니다. 사실상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조중이 텅 비었었거든요. 거기다 주연이 가절을 행사해서 항장을 마음대로 죽여서 송건이 화난 상태였는데, 이걸 이기고 전리품을 잔뜩 갖고 와서 송건의 마음이 풀리고 주연을 좌대사마로 승진시키는 상당한 대승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번성까지 도모했어야 돼요. 그냥 돌아간 건 병사와 물자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송건이 건업 안 가고 무창에 남아서 그 역량을 호족들 이간시킨 데 쓰지 않고 주연을 밀어줬다면 결과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길, 나를 불렀다 들었어. 어서 일어나서 여몽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벌떡 일어나서, 아, 그건 관후와 이미 논하였어. 내 그대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고구마 말랭이를 하사하기 위해서요. 이에 조은이 의아해하며, 아니 주는 건 좋은데 평소 이런 거 하나 얻어물려면 온갖 지략을 다 써야 했거늘.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요. 꽁으로 먹을 게 주어졌으면 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는지 고심해야 된다 하였어. 장군의 저희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싫으면 마시오. 이에 조은이 답하길, 내 장군의 성의이니 받겠으나 이것이 필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 일이 아니어야 할 것이오. 외치며 퇴장하니 손찬이 형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여몽이 왜 관우의 통수를 쳤는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